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최초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들어왔습니다. 가사 관리사. 네, 하루 4시간씩 일을 하면은 월 평균 110만 원 정도 이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서울시하고 이 고용노동부가 작년서부터 추진을 해왔죠. 이 필리핀에서 젊은 가사 도우미, 이런 가사 관리사라고 하는데 한 100명 정도 이 시범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6일 오늘 오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다는 소식,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발돼서 들어오고 있는지, 왔는지, 이번 시범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누가 이들을 고용해서 가사도우미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도우미 하면은 우리 중국 동포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일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이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중국 동포들의 가사도우미 하는 일이 크게 위축을 받거나 그러지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중국 동포들도 이제 가사도우미로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도 좀 고령화 추세로 있다고 그럴까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중국 동포 중에서도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죠. 이 가사도우미라든가 이런 거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쨌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손이 상당히 부족한 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가 어쨌든 이 고육지책으로 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제는 이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은 더 아마 늘릴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좀 주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가사도우미가 최저임금을 주고 이렇게 들여온다. 그리고 또 한국어 능력도 있고 또 필리핀 여성을 이렇게 한국어는 영어도 할 줄 알고 다방면 그리고 대학까지도 졸업한 이런 사람들인데 과연 이들이 가사도우미로 와서 이렇게 잘 일을 할 것인가, 또 여기에 따른 또 어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문제는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일부 입장에서는 이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 근로자로 이렇게 들어와서 쓴다는 그 자체가 현실에 맞지가 않다. 지금 이 가사도우미 그러니까 입주하고 있죠. 우리 동포들 같은 경우는요, 많이 입주를 하면서도 월 그래도 한 300 이상 이렇게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하루 4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 110만 원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어쨌든 이 치토라는 것이 주목이 되고, 그래서 이 가사도우미, 그러면 관련 기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당 밟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한국생활 기대돼요. 네, 이렇게 들어왔다는 소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볼까요? 네, 이렇게 가사도우미로 파란색 옷을 입고 이렇게 입국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파란색 옷을 유니폼을 입고 딱 들어오니까 지금 한참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 선수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습니다. 이 파란색은 필리핀의 국가가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볼까요? 이들은 모두 직업훈련에서 7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를 했다고 하고요.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24세에서 34세의 나이대라고 합니다.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건강검진, 마약범죄 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언론에 남긴 마시나그시라고 가사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어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 가사도우미로 오게 된 필리핀 여성인데요. 마시나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 그리고 합격 소식을 듣고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했다.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 한다. 네, 이렇게 가사 관리사로 해서 한국에 오고자 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도 도와주고 필리핀에서도 이 대학원도 더 다니고 싶다. 네,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 서비스 이용 대상. 누구냐면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이고요. 서울 시민이어야 되죠. 12세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그러니까 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이고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국인이 가사 관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별도로 서울시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연합뉴스가 또 2부로 보도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과연 어떻겠는가, 현실적으로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서 얘기하는 기사도 이렇게 냈습니다. 일단 영어가 유창한 전문가 가사관리사, 기대감에 있어서 이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돌봄 서비스하고 이 가사 업무, 여기에 있어서는 약간 논란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이게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이 적용돼서 월 119만 원, 하루 4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할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비용 논란도 있었지만은 어떤 영어와 한국어 소통을 다 할 줄 아는 그런 필리핀이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검증한 인력이다. 이런 데서 관심이 그래도 모아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만 이 처음 도입된 이 외국인 가사 관리사라는 점에서 논란과 우려가 여전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업무 범위입니다. 가령 아이 돌봄 업무로 분유 수유, 젖병 소독,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그러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데리고 오는 걸 말하죠. 이 낮잠 재우기 등이 제시가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건데, 이런 돌봄 서비스 외에 다른 가사 업무, 그러니까 일부가 가능하다 합니다. 6시간 이상의 서비스의 경우는 어른의 옷을 세탁을 해주거나 건조, 그리고 어른의 식기를 설거지 해주거나, 또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그것도 욕실 청소도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청소기 마대 걸레로 바닥 청소 등 이런 게 일부 6시간 이상 이렇게 하루에 6시간 이상 하면 그게 이제 가능하다 이런 건데, 그러나 이 쓰레기 배출, 쓰레기 버리는 거, 어른의 음식을 조리, 음식 만드는 거,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의 음식은 만들 수가 있는데 간식 같은 걸 만들 수 있지만 어른이 먹을 음식 조리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손걸레질 안 되고 또 수납 정리 이런 거는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육아 관련 범위에서는 동거 가족에게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은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초로 한국의 외국인 이 가사 관리사, 가사 도우미가 이렇게 입국을 해서 국내 언론도 관심을 두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포색심 대표 변축장 김용필이었습니다.